네, 오늘의 코인 목요일 시장을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소 주춤한 우리 시장인데요. 하이스텔 박정현 대표님 모셔보고 오늘 보다 면밀한 분석 받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텔 박정현입니다. 요즘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원인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의 방향성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또 비트코인 시세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 좀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공격적인 규제가 시작이 된 시점에서 다양한 분석들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온체인 분석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거래소 내 자금 이동성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을 보다 면밀하게 좀 살펴보신다면은 충분히 지금 시점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전에 대표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SEC의 그런 공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어찌 보면은 전쟁이 선포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좀 쉽지 않은 이제 길이 될 것 같나요? 그리고 이제 이제 시작일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파급력이 어떻게 이제 이어질지 모를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미국 시장을 떠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암호화폐에 지금 흘러들었던 자금 자체에 큰 부분들이 미국 시장과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배제가 된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나스닥하고 예전에는 이제 작년까지는 커플링으로 같이 움직였는데 완전히 요즘은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도 완전히 이제 서로 따로 노는 그런 이제 독립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지수하고도 약간 좀 일치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보이면서 예상키로는 이제 중국 자금들이 이제 좀 계속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이제 포함되는 자금 자체가 미국 자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고전은 당분간 많지 못지 않을까. 타격이 클 것 같다라고 또 맞습니다. 꽤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찌 보면 큰 악재가 오고 있는 건데 예상했던 바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펼쳐지니까 그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분들은 두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겪어가는 과정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같이 힘을 내서 이 시간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그 주제부터 굉장히 좀 헤드라인이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악재에 대해서 내성을 보이는 비트코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온체인 분석을 통해서 들려주신다라고 하니까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래스노드의 이제 트윗의 내용들을 잠깐 이제 참고해서 같이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SEC가 이제 바이낸스 US,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연달아 이제 소송을 시작을 하면서 악재가 시장에 이제 있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순간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이제 좀 출렁이면서 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내 곧 다시 이제 회복세는 부분들이 보였고 그러면 지난 이제 새벽에는 또 좀 약간 이제 조정이 됐긴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떤 이제 이런 이제 악재나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을 때 패닉 세일이 생각보다 컸던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이제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재작년에 어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을 때 갑자기 이제 급락했었을 때나 아니면 작년에 루나나 아니면 이제 VC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파산했었던 시기 그리고 FTX까지 크게 이제 네 번의 어떤 이제 악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손절한 금액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이번에 악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작지 않은 그런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손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흘러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최근에 어떤 이제 암호화폐 이제 홀더들이 어떤 퍼드나 어떤 악재에 대해서 이제 내성이 좀 이제 길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게 보면 이제 악재에 대해서 이제 웬만한 견디는 이제 내성이 이제 생긴 거고요. 안 좋게 보면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약간 이제 조정이 받았을 때는 약간 이제 쭉쭉 해서 약간 이제 좀 홀딩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반등을 하면 다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데 저와 비슷하게 많은 이제 홀더들이 그렇게 이제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관점에서 또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이제 고래들이 보통 이제 비트코인 1K에서 10K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지갑인데 그 고래들이 지금 이제 보유량이 생각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악재가 있을 때 약간 좀 털어냈긴 했지만은 그러나 5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오히려 이제 뭐랄까 매집량이 늘어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아직은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시장의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고래들의 어떤 이제 수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노란통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또 방송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악재에 관해서 내성이 보이는 비트코인이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 SEC의 공격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크나큰 악재로 작용이 돼야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뭐 작년에도 그렇고 뭐 이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 자체에 관한 악재를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부터 FTX 사태도 있었고 또 은행 파산, 관련 은행들의 파산까지 겪어온 마당에 이러한 또 SEC 공격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큰 충격은 주지 않는다라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 영향력을 보이는 고래들의 움직임도 크게 포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아직까지 하락 랠리가 시작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도 있기 때문에 좀 다각화해서 이 시점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은 늘 실시간으로 또 우리 대표님 계신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레버리지 비율도 사실 시장을 움직이는데 좀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도 과열이 되었다라는 또 이야기 전달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크립토 퀀트에서 가져왔던 이제 그래프 기준으로 네.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좀 비트코인의 레버리지가 과열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하다는 것은 이제 보통 시장 참여자들이 상승을 기대하고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그 양상을 보이는데 보통 이제 상승 기대감이 있을 때 생기는 부분들이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되는 현상으로 갑니다. 이제 이럴 때 꼭 이제 한 번씩 조정이 있었던 적이 많았었고요. 과거 사례들을 바라볼 때 이런 이제 레버리지 비율들이 과열됐을 경우에 한 번씩은 큰 조정이 있었던 케이스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관점에서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제 과열되는 모습들이 계속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향후에 이런 이제 악재와 함께 어떤 불확실성이 지금 증가되기 때문에 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분석들도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이제 그 글의 이제 저자인 바로 버추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 제대로 조정이 되면 24K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가 과열되고 다시 이제 반등을 그러니까 급반등을 하면 보통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상승 추세로 가지만은 그러나 조만간에 이제 급반등을 하지 않으면 이제 조정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즘 또 이제 걱정되는 것들은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경기 흐름 자체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좀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이제 가계 이제 뭐랄까 이제 부채 상황들이 너무 안 좋기도 하고 경기 그리고 이제 지표들이 안 좋았죠. 또한 이제 신용 관련된 이제 신용카드 연체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기관 자금도 있지만은 그러나 개인의 어떤 이제 자금들도 이제 시장에 유입이 돼야지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데 유동성이 계속해서 이제 안 좋아질 수 있고 개인들의 어떤 상황들도 계속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이렇게 완연하게 이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또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거시경제의 역풍들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관한 우려감들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와는 상반되게 뉴욕 증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간밤이었습니다. 이제 그간의 고점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뉴욕 증시에서도 연출이 됐거든요. 사실 경제 지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시면서 이러한 우리 투자자분들의 유동성 자체를 체크해가면서 우리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들도 살펴보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또 같이 해주셨는데 레버리지 비율 지표 자체가 과열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참 이 시간을 버티기 힘드실 텐데 그래도 꿋꿋하게 좀 시장을 떠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힘을 내야 하는 좀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최근 들어서 이 시그널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해서 또 시장에 관해서 분석을 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시장을 또 예측을 하시기도 하는데 대표님께서 또 개발을 해오신 시그널 차트를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잠깐의 꿀팁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 시그널 차트를 네. 활용하셔서 최근에 이제 수익을 이제 꾸준히 잘 내시는 분들이 그쵸. 계속 지금 많아지고 계셔서 활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도 드리고 또한 이제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선물 투자에 대한 또 이제 관점을 이제 결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 있지만 또 기관들은 공매도를 통해서 이제 떨어질 때 숏으로 이제 수익을 내듯이 그쵸.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코인 선물을 통해 갖고 롱과 이제 숏을 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레버리지를 크게 안 쓰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그리고 안정적인 이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노란 톡에서 봇을 통해 갖고 자동으로 시그널이 이제 톡에서 이제 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하셔 갖고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노란 톡에서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트레이딩하는 코인에 대해서 시그널이 뜹니다. 그러면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뜨면 그 신호를 그대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바일 차트에서 이제 시그널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최소 두 가지 이상 그리고 권장은 추천은 세 가지 이상 이것들이 일치가 될 때 들어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그널이 이제 톡방에서 떴을 때 두 번째는 매물대에 걸쳤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빨간색 블럭이나 파란색 블럭 안에 시그널이 나왔는지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매물대는 것은 오더 블럭이고 큰 어떤 이제 거래가 있었을 때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결국 지지와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한 이제 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대 안에서 시그널이 나왔는지 첫 번째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세가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추세 상단과 하단에 부딪혔는지 그래서 파란색 추세하고 보라색 추세의 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추세의 상단이 그려졌는지 아니면 최소 추세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에서 신호가 나왔는지 두 번째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항. 점점점의 네. 지지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차트에 이제 그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과거의 차트가 어떤 지점에서 변곡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점점점 지지 저항선에 부딪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상단의 RSI의 이제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과매도인지 과매수인지 그 네. 구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이 네 가지 조건에서 두 가지 이상 그리고 세 가지 동일한 어떤 컨디션이 맞았을 때 들어가시면 확률을 높여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고요. 꼭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그널 차트 매매 활용법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물대나 추세선 그리고 저항 지지선까지도 우리 오토봇이 활용을 해서 또 알려주는 그러한 또 시그널 차트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단에 QR코드 하나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 매매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신데 개인이 직접적으로 이 차트를 다 분석하시는 게 어려우시기 때문에 대표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시그널 매매 차트를 활용하셔서 시장에 관한 방향성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또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여기 하단에 QR코드를 그냥 가져다만 대셔서 조그만 영어 링크 타고 지금 입장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전략도 좀 생겼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걸까요, 대표님? 예,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네. 신규 전략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신규 전략들이 계속해서 이제 AI 봇에 이제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에 이제 신규 봇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보시면 이제 위로 이제 우상향하는 아름다운 오. 곡선을 이제 그리고 있는 이제 네. 전략들이 이제 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에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98% 정도가 지금 이제 저희가 백테스팅 결과 나왔고요. 승률은 이제 89% 정도.
그리고 샤프 지수는 2.4. 근데 샤프 지수는 이제 아시겠지만 전략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또 지표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다 이제 수익률과 위험 수익률을 빼고 그다음에 그것을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를 나눈 값입니다.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가 높을수록 위험이 크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나눴을 때 기대 수익률이 1 이상 있었을 때는 그 전략이 유의미하고 유용하다고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전략을 평가할 때 샤프 지수하고 수익 팩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샤프 지수가 2.4 정도면 아주 이제 훌륭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익 팩터는 이제 손실 대비 총 이익금입니다. 그래서 손실 대비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에 대한데 수익 팩터도 보통 이제 3, 4 이상은 훌륭한 전략인데 이건 18 정도 되기 때문에 매우 이제 좋은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손실은 14% 정도로 해서 MDD라고 해서 맥스 드로우다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준수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 이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분할 매매인데 가변 비율로 해서 동일 비중이 아니라 가변 이제 비율로 해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보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또 이제 사용하시는데 좀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용해 보시기를 또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전략들이 또 개발되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인용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는 여기까지만 저희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서둘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누구보다 힘드실 텐데요. 이 시장 이겨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